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지만 해방이 된 게 아니죠. 누가 들어왔다고요? 남쪽에는 미군,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왔다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 한반도,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논의가 벌어집니다. 어디에서? 모스크바에서. 모스크바가 어딘데요? 러시아의 수도죠? 러시아의 수도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삼국이 모여가지고 삼국에 누가? 외무상들이. 네. 외무상. 삼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미영소입니다. 중국은 지금 이 정신머리가 없어요. 네. 좀 공산당이랑 누구? 국민당의 내전이 조금 있으면 벌어집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자, 그래서 중국은 내부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빠요. 그래서 중국은 없고 연합국 승정국인 미영소 세 나라의 외무상. 외무상이라는 건 지금으로 치면 외교부 장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명이 회의를 연다. 이건 뭘까요? 이 숫자는 연도랑 월이에요. 45년 12월에 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결정을 세 가지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어쨌든 임시로라도 민주정부를, 국제정부가 당연히 아니죠. 국제정부를 세우겠다고 하면 미친 자들이죠. 민시로 민주정부를 세우자라는 합의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면은 선결 과제가 뭐야? 전제가 뭐야? 뭘 해야 돼? 민주정부니까. 대답해줘, 빨리. 뭐 해야지 민주정부가 들어서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어떻게 해야 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하지?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제가 깔리는 거죠. 선거를 해야 돼. 네. 두 번째. 자, 두 번째. 실질적으로 북한에는 소련이 들어왔고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왔으니까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떤 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네, 앞으로는 공위회라고 줄여서 부를 거예요. 미소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남한과 북한 각각 미국과 소련이 몇 년간, 5년간 뭐 한다? 신탁통치를 한다. 야, 너네 스스로 정부 세울 힘이 없잖아. 대신 다스려 줄게 라는 신탁통치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6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좌파와 극파가 처음에는 다 반탁을 외쳤습니다. 반탁이 뭘까요? 신탁통치에 반대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소련이 잘 설명을 해줍니다. 자세하게 좌파들한테. 아니 이거 임시정부, 민주정부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그거 세워질 때까지만 우리가 너희들을 잠시간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이거 너무 싫어할 필요 없어. 아 그래? 좌파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반탁에서 찬탁으로 돌아섭니다. 근데 우파들은 이게 뭐 동아일보 오보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이 친탁통치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말하는 그 신문이 잘못 나와가지고 여전히 이제 반탁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어때요? 좌파와 우파가 이 신탁통치를 놓고 갈등이 빚어집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다가 시간 순서대로 쓸게요. 시간 순서대로. 자, 1차
미소 공유회가 드디어 열립니다. 네. 46년도 하고도 3월이에요. 46년 3월. 자,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어떻게 할까 논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미국과 소련이 체제가 다르잖아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 두 나라가 제일 슈퍼 파워란 말이야. 예? 근데 이제 한반도를 놓고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참여 대상을 놓고 논의가 그러니까 이 참여 대상이란 건 어떤 참여를 얘기할까요? 대한민국, 한국의 정부에 참여할 대상들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소련은 뭐라고 하겠어. 사회주의 애들을 많이 집어넣어야겠고, 미국은 모르겠어요. 자본주의 진영, 우파들을 많이 집어넣어야겠고, 이런 갈등이 빚어지겠죠. 그러니까 참여 대상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다가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된다? 결렬이 된다. 결렬이란 말 알아요? 협상이나 회담 같은 게 잘 안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단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결렬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갑자기 이분이 등장을 하시죠. 승만리. 예, 이승만이 등장을 합니다. 이승만이 요 상황을 돌아보니까 이게 미국과 소련이 어때? 갈등이 첨예하니까 이게 이 의견이 안 좁혀질 것 같아. 네. 그래서 정읍발언이라는 걸 합니다. 정읍발언이란 건 정읍이라는 동네에서 말을 해서 정읍발언이에요. 46년 6월입니다. 정읍발언의 골자는 뭐냐면은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야? 대놓고 남이랑 북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분리시키겠다는 얘기죠. 남쪽에 정부가 세워지면 어때요? 북쪽에서도 정부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한 나라에 정부가 두 개가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분단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분단이 되더라도 정부를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승만이 이따위로 얘기를 하니까 안 돼.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됐는데 나라가 쪼개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무슨 운동? 좌우 합작 운동이 벌어집니다. 좌우 합작 운동. 좌우 합작 운동이 벌어져서 좌우 합작 위원회가 만들어져요. 위원회가. 46년 10월경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가 손을 잡아요. 대표적인 중도 좌파는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여운형 선생이고, 대표적인 중도 우파는 파리강화회 때 신한청년단에서 이제 파리강화회 때 파견했던 그 김규식 선생, 이런 분들이 손을 잡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내놓느냐? 좌파랑 우파랑 의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아서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이라는 걸 만듭니다. 좌우 합작 7원칙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좌우 합작 7원칙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교과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좌우합작위원회가 좌우합작 운동을 펼치긴 했는데 처음에는 미 군정이 막 지원을 해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지원을 해주다가 또 안 해.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미 군정이 지원을 하다가 끊습니다. 그리고
여운형 선생이 갑자기 암살당해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때 당시에 테러가 굉장히 만연했어요. 서로에 대한 테러가 좌파나 우파나 서로에 대한 테러가 되게 만연하던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입니다. 그때 이 여운형 선생이 어때요? 총을 맞고 암살을 당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 저합작 운동은 당연히 지지부진하게 실패로 끝나게 되겠죠. 잠깐만 잘라줄래? 자, 좌우합작 운동은 실패로 끝납니다. 실패로 끝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차 미소공유회가 벌어집니다. 2차 미소공유회. 미국과 소련이 또 만나요. 이게 47년 5월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야, 한반도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논의를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의견이 합치가 안 되겠죠. 그래서 결렬돼요. 역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미국과 소련이 해결을 못하니까 딴 데다 이제 떠넘기는 거예요. 토스하는 거죠. 어디다 토스했을까요? 여러분들 들어는 봤나? 뭐예요? UN. 한국말로 뭐라고 불러요? 국제연합이죠. 국제연합. 국제연합에다가 한반도 문제를 토스합니다. 야 이거 미국 소련 가지고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야 국제기구 만들었는데 뭐 어디다 쓰냐 이럴 때 써야지. 야 너네가 좀 해결해봐 하면서 UN에다가 이 문제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UN도 요거를 받아들이는데 사실상 이 UN을 또 주도하는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UN을 주도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이죠, 미국. 네? 미국이 또 UN을 이제 사실상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UN이 어떤 얘기를 내놓느냐? UN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선거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선거의 기본적인 원칙이 뭐야? 인구 비례잖아, 인구 비례. 예? 인구로 비례해서 각 지역을 쪼개서 서울이면은 뭐 서울을 또 뭐 도봉구, 은평구로 나누겠죠. 그다음에 근데 인구가 얼마냐? 요즘도 어때요? 인구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은평구가 있으면 은평구에 인구가 많으니까 뭐 갑, 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시죠? 근데 인구가 적은 지역은 어때요?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시골 낙후된 지역 이런 데는 군 이런 걸 몇 개를 통합해서 한 명을 뽑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뽑아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총선거를 하자라고 유엔에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상 미국의 제안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이게 뭔 의미냐? 미국이 이게 자기네한테 유리하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여러분들 남한이랑 북한이랑 비교해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어디가 더 인구가 많을까요? 대답해줘 빨리. 대답 안 하면 쏜다. 빵 빨리 대답해. 남한이 인구가 많아, 북한이 인구가 많아? 남한이 인구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 왜?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다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잖아. 여러분들 고구려가 땅이 훨씬 넓지만 백제랑 신라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고구려는 땅이 넓어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남쪽이 인구가 더 많습니다. 벼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총선거라면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남한이 유리할까요? 북한이 유리할까요? 남한이 유리하겠죠. 남한에서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나오겠지. 근데 남한은 지금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잖아. 북한은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고. 요거대로 하면 당연히 미국과 남한한테 유리한 선거가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이제 사실상 미국이 제안했고, 소련은 여기에다가 어깃장을 넣습니다. 소련은 여기다 아예 나 참가 안 해야 돼. 이게 46년 11월 47년 죄송합니다. 시간을 거꾸로 갈 뻔했네요. 47년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어쨌거나 유엔에서 야
우리는 결의하기로 했다. 그래서 유엔이 한국에 임시 위원단을 파견해요. 뭐 하려고? 선거하려고.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뭐라 해야 되나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이 한반도란 땅에서 선거란 게 치러진 적이 있을까요? 없죠. 식민지 노예 상태인데 총독이 와서 총독의 명령대로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유엔이 임시위원단을 파견해가지고 선거가 잘 진행되는지 살펴보려고 했으나 소련에서는 또 어깃장을 놓죠. 아예 입국조차 거부시켜버립니다. 야, 우리는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하면서 아예 소련은 입국조차 거부해요. 임시위원단에. 자, 그러니까 유엔이 다시 한번 회의를 엽니다. 유엔이 소총회라는 회의를 열어요. 유엔 소총회가 열립니다. 자, 그래서 소총회에서 뭐라고 하느냐?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어떻게 한다? 선거를 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하자. 가능한 지역이란 건 그럼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남한이죠, 남한.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하자 이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흘러갑니까? 이승만의 뜻대로 흘러가네요. 그럼 이게 되면은 결론은 뭐야?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토막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정사실화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그러면은 나라가 반토막 나는 꼴을 못 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안 되겠다, 통일정부를 세워야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김구등이 야, 우리가 북한으로 건너가겠다 라고 합니다. 이게 48년 4월이에요. 그래서 김구등 이제 임시정부 요인들, 주축을 한 요인들이겠죠. 어디로 간다고요? 북으로 가요. 누굴 만나요? 김일성 등을 만납니다. 이때 당시에는 김일성이 이제 소련의 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김일성이 최고 지도자였는데, 김일성 말고도 뭐 무정, 허가이 뭐 이런 다른 여러 좌파 파벌들이 있어가지고 뭐 김두봉 뭐 이런 사람들도 최고 지도자입니다. 한마디로 이때는 뭐라고 해야 돼? 연립내각 뭐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 같이 집단 지도 체제예요. 어쨌든 김구가 김일성을 만나러 가서 야, 이대로 가다가 우리나라 분단 난다. 어떡하냐? 일성아, 우리 통일정부를 세우도록 해보자. 라고 하니까 김일성이 네네, 생각 좀 해볼게요. 좋은 얘기네요. 하면서 김일성이 이거를 회담에는 참여했지만 실질적으로 통일정부를 세우려고 했을까요? 김일성이? 아니죠. 왜? 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되는데, 만약에 요 총선거에 합의를 해가지고 내가 선거에 나오면은 한 지역구의 국회의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전체 국회의원 한 명 할래?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통일된 한국의 국회의원 한 명 할래? 아니면 북한 땅을 내가 차지하고 있는 최고 지도자가 될래? 계산을 뚜려보니까 당연히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게 낫죠. 김일성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 이승만과 김일성의 욕심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거예요. 정말 이승만, 김일성은 욕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 어쨌든 간에 김일성과 북한 지도부는 이거 받아들인 척 하면서 그냥 별 성과 없이 어떻게 돼요?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분단은 기정 사실화 되는 거죠.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와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분단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어떻게 48년도에 뭐가 일어나요? 48년도에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하게 되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인 50총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방해하려고 했던 게 무슨 사건이죠? 48년도 4월 3일에
무슨 사건?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죠. 좌파들 중에 일부가 이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이 테러리즘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부 입장에선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때요? 죄 없는 민간인들이 많이 학살을 당하셨죠. 여러분 6월 달에 수학여행 갔다 왔을 때 거기서 이제 4.3공원, 4.3평화공원 갔다 오셨죠? 그래서 뭐 이 의미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48년에 벌어진 사건인데 여러분들 공식 사과한 게 어느 때 사과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사과했죠? 노무현 대통령이랑 이 사건이랑 아무 상관도 없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과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부터 언제 대통령이에요? 3년부터 8년까지 대통령이죠? 50년도 더 지난 얘기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사과를 했다 이거예요. 진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죠. 근데 어쨌든 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군대가 또 반란을 일으켰죠. 왜냐하면 좌파들이 그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뭐라고 불러요? 여수 순천. 여러분들 여수랑 순천은 어디에 있는 도시예요? 모르죠? 전라도에 있어요. 제주도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전라도잖아. 경상도가 이쪽이면 전라도가 여기 있잖아요. 그 아래 제주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수 순천에 있는 군대를 제주도로 파견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 사건을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때도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을 또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해방 직후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벌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김구 선생이 또 암살을 당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권은 누구한테 넘어가요? 이승만한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지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완전히 잘라주세요.